자, 그럼 이제 우리 저희 5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 4강까지만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태원 어우 클라스. 네. 자, 그 5강에 1번하고 4번하고 7번 하게 될 것 같은데 그 4번하고 7번 같은 경우는 어법만 설명하게 될 것 같고 1번은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 워낙에 그 어법적인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게 많아서 거기 중점적으로 설명할 거고요. 1번하고 4번하고 7번은 아마 그 진도를 나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낼 것 같고 뭐 빨리 끝나는 대로 빨리 끝내봅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자, 5강의 1번 이제 보시면 자, 당신이 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활동적이지 못할 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다음에 ing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내가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하죠. spend 다음에 time이나 이런 것들을 쓰고 난 다음에 보통 이제 ing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 pp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원래 여기 being이 있었다. 그래서 being focused on이니까 내가 뭔가 어떤 의식적으로 어디에 집중한다기보다는 집중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being이 삭제가 가능하니까 focused만 남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우울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기분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때는 이제 뭐 하냐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그냥 ing이기 때문에 분사 구문으로 쓰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자, if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와 있으니까 문장이 두 개 나오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여기서 또 두 번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명령문의 형태로 두 번째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좋은 말로 할 때. 자, 뭘 생각해보냐면 어떤 활동들을 생각해봐라 라고 써져 있는데 뒤에 지금 대절이 이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를 쉽게 꾸며주고 있죠. 왜 쉽냐면 주어가 바로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지금 대시 활용이 되고 있구나. 다만 이제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운 건 대시 두 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동시에 앞에 있는 활동들을 꾸며주고 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그 집중력을 가져갈 수 있는 친구들이고요. 이 말이 좀 중요하죠. 적당한 수준의 참 말 편하게 하는 거지. 적당한 수준의 어떤 집중력을 요하는 이게 또 이제 뒤로 가시면 알겠지만 이 지문에서 어떤 그 내용적인 답을 골라내는 이 지문은 지금 어법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이게 어법에 대한 부분으로 출제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고 쳤을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반복되는 표현이니까요. 자, 이 반복되는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쌤이 지금 아주 많이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좀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반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복이 내가 이 지문에서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표현들을 사용해 가면서 반복되는 것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시로 드라이빙이 나왔습니다. 자,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운전은 아마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왜냐하면, 자,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어법이 하나 나왔죠. 자, 이 지문은 일단 빨리 저기 답만 왜 A번에서 대밖에 쓰일 수가 없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유는 서치 대시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기 때문이고요. 자, 거의 뭐 이건 설명이 아니죠. 왜 답이냐면 이게 답이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의 설명인 거죠. 자, 이렇게 보시는 것도 편해요. 이 대시라고 하는 게 답이 아니라면 누가 답이 돼야 됩니까? whom이 답이 돼야 되는데 whom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목적격으로 쓰인 것 같은데 목적격으로 쓰이는 친구는 뒤에 뭐가 비어져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적어가 비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쉬폰스 오브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다만 이 단어가 뒤에 지금 뭐를 받고 있다? 목적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자, 그 말은 뭐냐면 주어가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가 나왔다면 whom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죠. whom이 나오고 싶다면 뒤에 나와 있는 이 노란 색깔의 목적어가 원래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 완벽한 문장이 됐다면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아시려면 such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보시면 할 텐데. 자, 그쵸? 네, 그 절로 그 소리가 나오죠. 다 적어야 되냐고요? 다 적을 필요는 없고요. 네, 몽땅 적으세요. 자, 그래서 이 so that부터 시작해서 우리 search that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먼저 so that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보면 뜻이 하나고 어떻게 보면 뜻이 여러 개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통 목적의 의미로서 해석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자, A를 하는 것은 so that B다. 뭔가 그래서 B라고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쌤이 방금 결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에서 결과로 이어지는 표현으로도 쓰여요. 다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어떤 그 원인과 결과의 뜻도 있고 혹은 뭐 목적의 뜻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꼭 나눠도 되고요. 나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떤 원래 소댓의 의미로 외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목적의 의미로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는 그의 목소리를 낮췄고 목소리를 낮춘 이유는 이제 잭이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그가 목소리를 낮췄기 때문에 잭이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뭐 here 뒤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목적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의미적으로. 그래서 잭이 그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치 that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이 서치 that을 붙여서 서치 다음에 아무런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것들을 쓰지 않는 경우가 부사를 미쳤나 봐요. 아무런 명사를 이게 되게 중요한 구분이거든요. 방금 내가 한 말 잊어주세요. 서치 다음에 특별한 명사를 쓰지 않고서 that을 이렇게 바로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이 서치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서치가 뜻이 뭡니까? 그러한이라고 하는 도대체 이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의 행동이 너무 좀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한이라고 하는 내용은 정말 이 밑도 끝도 없는 대명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 대절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의역하시면 되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뭐라고 지금 표현이 나와 있냐면 모두가 그를 싫어한다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일기를 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자 어쨌든 자 이 모두가 그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면 걔 행동이 좀 그래 라고 할 때 그 그래가 무슨 뉘앙스인지 조금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행동이 좀 그래서 모두가 걔를 싫어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liked him이었으면 이제 이 search라고 하는 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었겠죠. 그래서 search 대시 붙어서 있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search 다음에 이 search가 꾸며주는 명사가 없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냥 그러한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이거 되게 어색할 거예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혹시나 수능의 기출로 나오게 되면 잘 풀어보세요. 네, 자, 내 수능 아니니까. 자, 우리 so를 보시면요. 그래서 이 so A that B와 such A that B가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뜻은 똑같은데 얘가 받고 있는 어법적인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o that 구문을 많이 외울 때 중간에 A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목적으로 해석이 되겠지만 떨어져 있게 되면 가운데 들어가 있는 형용사란 부사가 그래서 뭐뭐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그 선생님들은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모두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이제 세일링, 앞으로 배를 항해해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나오게 될 때는 so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왜 그러냐면 so가 이제 부사로서 활용이 되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치를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이 맨날 외우셨던 서치어 혁명처럼 서치라고 하는 친구는 명사를 꾸며줄 때 많이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뜻을 쓰고 싶은데 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 거야. 걔네가 너무 나쁜 밤을 보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분해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bad night이라고 하는 명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so를 쓰시면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표현 such A that B는 so A that B처럼 너무 A에서 B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명사를 받을 때 such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장으로 돌아오니까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자, 왜냐면 이것이 너무 자동적인 수준의 어떤 행동이라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운전이라고 하는 건 쌤도 이제 뭐 차를 뭔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작년쯤에 차를 샀는데 차를 사고 나니까 이 운전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잖아요. 쌤이 좀 운전을 하고 싶었나 봐요. 상당히 그 뭐랄까 이 울분이 가득 찼나 봐. 내 차를 가지지 못했다는. 그래서 이 차를 사고 나니까 지금 딱 1년 정도 됐거든요. 작년에 한 3월 정도쯤 탔으니까 1년 2개월 정도 됐네요. 1년 2개월 만에 지금 35,000km 정도를 탔어요. 그럼 이제 단순하게 이제 365일로만 나누게 되면 하루에 100km를 탄 거잖아요. 여기서 연신내역 여러분 아시죠? 서울로 가는 제일 가까운 역이잖아요. 연신내역까지 가는데 20km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몽유병이 있나 봐요.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무슨 느낌이 드냐면 딴 생각, 그러니까 멍 때리면서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집중해야 될 거를 집중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내 앞에 갑자기 차가 멈춰서거나 누가 끼어들거나 이러면 저도 모르게 그냥 브레이크에 발이 가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야. 이 어떤 집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운전이라고 하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운전이 좋지 않은 이유는 너무 자동화된 어떤 그런 이 행동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앞이 아니라 뒤죠. 앞인가요? 1번에서 2번으로 내려왔으니 자, 뭐
그만하겠습니다. 자, so A that B가 너무 A에서 B라고 해석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such A that B도 너무 뭐뭐에서 뭐뭐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동화되어 있어서,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시퀀스 오브라는 표현이 지금 뭐라 나와 있어요? 뭐뭐를 이제 뭐 흡수하다 빨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냥 읽기는 그대로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뭐 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시퀀스. 뭔가 이렇게 상당히 부드럽게 빨아들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 뭐 보세요. 뭐 body 상당히 친구 같잖아요. 뭐 네. big 상당히 커 보이잖아요. small 누가 봐도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영어 단어 외우시면 네, 절대 틀릴 일이 없습니다. 네, 맞을 일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시퀀스 오브라는 거 굳이 외우실 단어가 아니라는 거. 자, 다만 근데 문제가 뭐가 되냐면 너무 우리의 집중력을 조금만 요하게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적당한 양의 집중력을 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들인 건데 그러지가 못해서 별로 좋은 활동이 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의 내용은 쉽지만 여러분 이 서치 대시라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문장 때마다 나올 텐데 기억하셔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기출이 됩니다. 그래서 쌤이 지금부터 2초 있다 설명해 줄 거니까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네, 못하겠죠? 자, 이 첫 번째 예문은 어떤 예문이냐면요. 여러분 좀 설명이 길어지죠? 이 첫 번째 하는 1번만 설명이 되게 길어요. 아마 4번하고 7번은 진짜 금방 끝날 거야. 지금 이제 4번, 7번 안 하니까 무책임하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자, 1번은, 그러니까 첫 번째 나와 있는 예문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어떤 그 변주곡이나 아니면 클래식 같은 거 들어갔을 때, 혹은 이렇게 합주곡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페라 같은 거 들어갔을 때도. 자, 그렇게 되면, 이 변주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 주제곡을 중심으로 둘러싸서 뭐 바이올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악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주제곡, 주제 멜로디를 둘러싸고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화음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음악이 몰라요. 나도 문과라서 선생님은 음악 하나도 몰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이 주제곡이 베리에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뭔가 다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단순하게 피아노 멜로디 하나로만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르게 더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집중력은 이거 자동사로 가끔 쓰입니다. 이렇게 타동사로 쓰기도 하고요. 자, 그냥 이게 동사예요, 지금. 자, 학생들의 집중력이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새로운 디테일에 집중하게 돼서 자, 근데 뒤에 뭐라 나와 있냐면 to such an extent tha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on extent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어떤 표현인지를 알 수가 없죠. 위에 보시면 위에는 bad night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bad가 빠진 형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까 이게 어떻게 됐다고요? 뒤에 있는 거 가지고서 의역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 될 정도라고 의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얘네가 그 디테일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디테일에, 그러니까 변주곡이 시작됐으니까 그 변주라고 하는 새로운 디테일에 너무 집중을 해서 와, 이 바이올린 소리, 지금부터 들리는 이 바이올린 소리는 뭐지? 새로운 어떤 느낌의 막 나에게 어떤 그 신선함을 주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걔네가 더 이상 베이직 팀을 듣지 못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 팀이 들려지고 있었는데 그 팀에 합쳐져서 베리에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쵸? 그래서 이 베리에이션에 어떤 새로운 디테일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원래 멜로디가 거의 들리지도 않는 지경이 이렇다. 이런 소리, 이런 어떤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석할 때는 이게 좀 상당히 곤란하고 딱 이렇게 좀 직관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에 문장이 많으니까 꼭 다시 한번 공부하셔서 헷갈리지 않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조금 어렵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도치가 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도치가 됐냐면요. so that 구문이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지금 도치가 됐냐면 이 부분이 도치가 됐습니다. 아, 이거 너무 두껍네요. 자, 좀 지우고 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어는 누구냐면요. 바로 이 친구예요. 상상도 못한 정체죠. 네, 상상도 못한 정체 이렇게. 네, 뭐 그래요. 상상한 정체는 뭐 이렇게 하나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스토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민망하니까 지울게요. 자, 스토리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주어가 됐고요. Stories have played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야. 자, so central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play a part가 무슨 뜻입니까? 뭔가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그래서 so central은 뭐냐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전체가 여기 가로쳐 놓은 이 부분 전체가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불만이 생길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은 한국인이지만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자연스러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모르는 거 나오면 뭔가 English doesn't use that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쵸? 영어권 이런 문장 사용하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 그치? 자, 이런 문장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명사를 꾸며줄 때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때마다 순서가 다르게 되죠. 여러분들이 방금 쌤이 봤던 우리 그 so central part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쓰는 것들이 서치어 혁명이라고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밤, 그런 나쁜 밤 하면 such a bad night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so하고 as하고 to하고 how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쓸 때는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형용사랑 어랑 명사 이렇게 쓰게 된다는 거. 그 표현이 지금 여기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목적어입니다. 얘가 주어고요. 목적어가 앞으로 도치가 됐으니까 이렇게 동사가 도치가 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냐? Stories have played so central a part in every society in history that we take it for granted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에서 모든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냥 in Earth예요. on Earth가 되는 거죠. 지구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뿌리는 마늘밖에 안 먹는 곰에 있잖아요. 좀 이상하죠, 뿌리가. 그래서 마늘 냄새 나는 건지. 자, 그래서 이 역사에서 모든 사회에서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so A기 때문에 that B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어렵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길게 늘었을 때 세 줄이 될 정도면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는 지문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는 네모 칸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의 한 이 정도를 차지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 못하면 이 문제 못 푸는 거죠. 자, 그래서 너무 이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시 여긴다. 뭘 당연시 여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당연시 여기고요. 이 great storytellers, 위대한 이야기 작가들, 뭐 이야기꾼 하면 너무 오글거리니까 이야기 작가들이라고 합시다. 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이 주어를 여기서부터 또 여기까지가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 호머라든지 일리아드 호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셰익스피어, 이제 뭐 디킨스 이런 친구들이 should be among the most famous people who ever lived. 그러니까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 하나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인류에서 맡고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지문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so와 such를 활용한 문장들은 나중에 충분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지금 가르치기 귀찮아서 나중에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같이 묶어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표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moderate level of concentration and effort라 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마치 이제 좀 힘이 드는 상당히 좀 고된 어떤 그런 형태의 에어로빅 같은 것들이 사실 제일 좋은데 왜냐면 이것이 더 많은 집중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 당신은 너무 어려운 복잡한 그런 어떤 뭔가를 너무 많이 좀 요구하는 힘든 어떤 그런 일들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컨대 수학 시험을 갑자기 보는 거죠. 이거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문장의 시작이 뭐였냐면 당신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뭔가 좀 너무 액티브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수학 문제나 풀까? 이런 인간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은 좀 너무 억지인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답으로 이끌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any difficulties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이제 그 because를 지금 여기 앞에서 쓰고 있으니까 because는 뒤에 절을 받는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any difficulties가 아마 주어가 될 것 같고 당연히 동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 동사가 여기 밑줄 쳐놓은 could reinforce라고 하는 이 동사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부분 이 U부터 search task까지는 지금 앞에 있는 difficulties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명사 이렇게 나오고 뒤에 또 U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죠. 여기도 실제로 그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둘 다 해보는 겁니다. You have 다음에 have의 목적으로 difficulties가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서 정답인데, 근데 무슨 표현이 문제가 되냐면 B에 지금 doing이 맞냐 don이 맞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왜 또 문제가 되냐면 search a task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명사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 명사가 분명히 있으면 이 명사는 주어를 하거나 목적어를 하거나 보어를 하거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고 지워버리면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를 설명할 수가 없으면 앞에 있는 이 B번도 절대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냐? done이라고 하는 친구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오게 되면 뒤에 있는 명사를 그냥 꾸며주는 게 돼버리는 건데 PP로서, 그쵸? 그러면 이 명사가 존재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 you have가 difficulties를 꾸며주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뭐가 됩니까? have 다음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difficulties가 여기 들어가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럼 such a task가 목적어가 돼버리잖아요. 누구의 목적어? you have의 목적어가 돼버리니까 상당히 이상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문법이 하나 나와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어떤 문법이 되겠냐? have 다음에 자, 이제 뭘 쓰는 거예요? difficulties가 나오는 거고요. difficulties라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ing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ing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적어는 누구냐면 바로 이 친구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를 앞으로 빼니까 have 다음에 ing만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ing는 동명사로 그냥 쓰이고 있는 거니까 뭐 동명사라기보다는 이제 수거죠, 하나의. 그쵸? 어쨌든 이 다음에 얘가 동사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ing 형태로 이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어가 이 such a task가 되겠다.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제 이렇게 꾸미는 형태로 안 만들고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당신은 you have difficulties가 되겠죠. 당신은 뭔가 어려움이 있다. doing such a task. 그런 일을 하는데 있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ifficulties가 앞에서 꾸며준답시고 앞으로 빠졌기 때문에 have 다음에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ing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정답이 이제 doing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문의 어떤 그 내용적인 측면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 뭔가 좀 어려울 때 너무 이제 그 멘탈로 뭔가 좀 이렇게 썰리는 너무한 의욕이죠. 네, 멘탈로 썰리는 뭐가 좀 더 좋을까요? 이 멘탈로 상당히 당신에게 어떤 지적인 이 정신적 활동을 요구하는 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멘탈적으로 힘이 드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overwhelming하다. 자, 이 태스크 자체가 overwhelming하다 이거. 그 말은 뭐냐면 별로 안 좋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 자체가 태스크 자체가 이 업무 자체가 당신을 상당히 지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그때부터 ruminating about 하기 시작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나는 모르겠어. 그래서 밑에 이제 별표로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수능에서 꼭 외워야 되는 단어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그때 뭐 한다? 이 단어가 이 지문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uminate about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내용에 같이 묶여서 나왔냐면요. 수학 문제를 풀 때 당신이 이거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신이 어떤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이냐면 아마 나는 우울함이 더 심해질 것 같아. 이 우울감이 나를 아마 망치게 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심지어 이렇게 간단한 수학 문제에도 집중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다 보니까 나는 왜 수학 문제조차 해도 집중을 하지 못할까 하고 더 자괴감만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부분들은 뭡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건덕지를 찾아서 뭔가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나에게 이런 좌절감만 심어준다. 그래 좌절감을 심어준다라는 게 이런 느낌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런 접근을 하냐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려운 거 맞아요. 그리고 거꾸로 이 단어를 만약에 외우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이게 문제가 그대로 나왔을 때 좋은 점수를 얻고 좋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단어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이미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 지문에서 얻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 평가원 친구들도 자꾸 친구라고 하는 선생님 저 평가원에 친구 없어요. 이맥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 평가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모르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별표를 쳐놨지. 이 단어를 모르고 있는데 낸 이유는 뭐냐면 왜 출제를 했냐면 근처에 있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단어가 암시하고 있는 바를 혹은 이 단어가 카테고리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단어를 외우는 게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뜻을 몰라도 이 지문을 풀 수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똑같은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가 바뀌었거든요. 앞에서는 뭐라 했냐면 mentally demanding한 태스크가 누구였습니까? 어려운 수학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그래서 적당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참여시키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뭐가 되겠습니까? 조금 힘든 정도 수준의 에어로빅이 되겠죠. 자, 그런 친구들이 루미네이션을 가장 디스트랙트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뭐냐? 이 디스트랙트 한다라는 것은 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뒤에 for 뒤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방해한다는 거잖아. 그 뭐냐? 얘를 안 하게 된다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취급을 당했었어요? 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뭐로 쓰일 수 있냐? 빈칸 문제 같은 거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보기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쌤 같으면 여기를 통째로 지우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특히 중요한 표현은 누가 되는 거고 얘가 정말 아주 훌륭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쌤이 만약에 빈칸 문제 낸다고 치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아마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문제를 내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집중을 좀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중요성에 비해서 뒤에 나와 있는 어법은 조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 좀 쉽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어쨌든 문장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이 대부터 끝까지는 액티비티스를 꾸며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 액티비티도 디스커버라고 하는 투부정사에 같이 묶여 있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동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이킹은 틀렸고 얘도 C번도 발음 좀 조심해야죠. 자, 그래서 이 C 보기도 자 그래서 이 take라고 하는 명령문 그러니까 문장의 동사로만 시작하는 명령문 형태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이 지문의 어법 문제는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만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뭔가 우울할 때 그쵸? 그때는 뭔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상당히 좋은데 그때 드라이브 같은 것들은 별로 좋지가 않다. 왜냐면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뭐라 나왔었냐면 오로메릭 하라고 지금 나와 있었어요. 거의 뭐 혀에 이제 뭐 그만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적당한 게 제일 좋은데 너무 어려운 거 특히 이제 수학 문제 얘기하는 거죠. 너무 어려운 것은 왜 안 좋냐면 내가 이제 거기에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자꾸 좀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와중에 이제 왜 나는 이거에도 집중하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뭔가 너무 이제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울감을 느끼게 되는 형태를 다른 표현을 이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ruminate ab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자, 그래서 이제 적당한 것들을 찾게 되면 이 적당한 것들은 루미네이션의 베스트 디스트랙터가 된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루미네이션은 별로 안 좋은 표현으로 쓰였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게 바로 누구다? 적당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집중시키는 그런 활동들이 되겠다. 그런 활동들의 예시로는 에어로빅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 집중하다 보니까 갑자기 웬 김구라냐 해서 이 김구라와 관련돼 있는 김구라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마 이 김구라의 저주에 여러분도 지금 빠지고 있는 겁니다. 김구라's curse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김구라의 저주는 이제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이 상당히 뭐랄까 적당히 집중하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적당히 집중하게 되면요. 그래 적당히 집중하다 보면 의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식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 여러분 아마 지금부터 그 다음 말을 듣는 걸 상당히 후회할 거예요. 마치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숨 쉬는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숨 쉴 때마다 들숨 날숨 이렇게 하게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를 내가 좀 김구라에게 좀 갖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그 저기 김구라와 관련해서 김구라 좋아요. 선생님이 그 보는 예능이 라디오스타밖에 없는데 한국 예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그래가지고요. 자 어쨌든 김구라와 관련해서 이제 어느 날은 좀 정보를 하나 얻게 됐는데 그 정보를 그냥 지나쳤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 장기 기억으로 넘어오니까 오히려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싶을수록 그러니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평생 이 김구라 트라우마 속에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 없는 정보 있잖아요. 정말 이 쓰잘데기 없는 정보 하나를 선생님이 알게 됐는데 이걸 지우고 싶으니까 더 기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바로 뭐냐면 김구라의 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구라 키가 상당히 큰 거 아세요? 상당히 의외죠. 비율이 좋으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구라의 키가 이제 몇이냐면 184예요. 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없습니까? 김구라의 키가 184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선생님은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지우려고 했어요. 근데 지우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니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평생 이제 전 여친 핸드폰 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데 김구라의 키는 외우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복창하시죠? 네, 김구라의 키는 184다. 상당히
크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자연적으로 이 김구라의 미수 속에 빠지셔서 김구라의 키는 184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잊지 못하실 거예요. 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와 같은 트라우마 속에 이제 갇히셨습니다. 안 갇혔다고요? 보여드릴까요? 자, 몇이라고요? 184가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와 같은 동지가 된 겁니다. 이제 외롭지는 않네요. 자, 그다음 우리 이제 4강 4강이래. 저희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거의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앞에 너무 길어졌네요. 자, 우리 오브라고 하는 친구는 그냥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는 거고요. 뭐뭐 중에서. 그치? 자, 우리 저기 4번하고 7번은 업번만 할 거니까 정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그 작년 수능 특강에서 되게 중요하게 한번 언급됐었던 부분인 건데요. 자, 우리 A of B일 때 우리가 이 동사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그냥 한 번 공부하면 편한데 한 번 공부하면 될 거를 어정쩡하게 공부해서 3학년까지 끌고 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야겠죠? 자, A of B라고 하는 동사, 주어를 쓸 때 우리가 동사를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유를 나타내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A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B를 신경 써야 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는데 바로 언제냐면 A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부분이나 분수의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쓰이게 되면 그때만큼은 우리가 B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부분이나 분수는 뭐 뻔하죠. 부분이니까 part고요. some, a third는 이제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분수를 나타내는 표현. 심지어 이런 것들도 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이라고 하는 표현인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에 얘만 보더라도 이제 부분과 분수의 표현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게 눈치가 채지시죠? 눈치가 채지시다. 영어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국어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를 챌 수 있으시죠? 네. 자, 그래서 이 majority라고 하는 친구가 쓰이게 되는 예문을 보시게 되면 자, 이 작업자들의 대부분이라고 했으면 자, A라는 표현에 부분과 분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쓰였으니 2번에 해당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디 보신다고요? A of B일 때 B를 보시는 게 정답이 되겠다. B에 지금 복수가 나와 있으니까 복수일 때는 복수를 쓰신다. 여기가 단수이시면 단수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자, 오직 그 물에 아주 적은 퍼센티지만이 그의 잔에 남아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all percentage니까 작은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 percentage가 이거니까요. 응이죠, 응. 네. 선생님 이거 처음에 응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 물의 어떤 아주 작은 부분이 근데 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는 것들은 보통 항상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is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나중에 수일치 문제 나올 때 절대 틀리지 않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이 using이 아니라 used라고 하는 분사 pp의 형태를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문장은 뭐 이렇게 어렵지가 않죠. 4번 자체 별로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if로 시작돼서 분사 구문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수준을 중간 정도로 딱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한 중중상 정도, 그쵸? 그래서 분사 구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친구들은 빨리 쌤한테 연락을 하셔야 돼요. 질문하시면 쌤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첫 번째는 접속사를 없애는데 접속사의 뜻이 중요해 보일 때는 이렇게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뭘 없애냐면 주어를 없애죠. 근데 주어를 그냥 없애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주어가 동일할 때만 없애게 됩니다. 여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다라는 말은 여기에 동일한 주어가 쓰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if 다음에 이 친구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The addition of color가 그대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아마 color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의미적으로 이제 얘가 주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만약에 색깔이 현명하게 사용되면 이런 느낌으로 쓰였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색깔이 들어왔을 때 원래 쓰였던 뉘앙스는 is used wisely가 됐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색깔이 뭐 이렇게 사람처럼 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뭔가를 사용하진 않으니까요. 그쵸? 우리가 색깔을 사용하는 거니까 색깔은 수동태가 훨씬 어울리죠. 그래서 컬러가 만약에 주어로 나왔다면 이 주어가 똑같으니까 생략이 됐을 거고요. 컬러가 주어로 쓰였다면 아마 수동태로 쓰였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is used가 됐을 거고 자, 우리가 주어를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거나 having 플러스 pp를 붙이게 되죠.
왜 ing와 having 플러스 pp인지를 모르는 친구들은 빨리 지금 공부하시거나 나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는 시제가 서로 같기 때문에 혹은 이제 다른 시제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is에서 아마 being이 됐을 겁니다. 그쵸? is, ing 붙으니까 ising 아니에요. 제발. 자, being used가 됐을 거고 이 being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if used wisely로 쓰는 게 아마 맞는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뭐죠? 이 허가 거의 잘린 사람처럼. 자, 그런 표현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using이 쓰이시면 안 되고 used라고 하는 표현이 쓰이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샷이라고 하는 친구는 샷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B 다음에 나오는 PP 형태인데 뭐 샷드 이런 거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형태만으로 이제 PP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시면 되겠고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저기 4번 봅시다. 자, 4번. 뭐 하는 거죠? 웬이니까 뭐 그래요. 뭐 더 타임이 만약에 앞에 있다고 칩시다. 그쵸? 웬이니까 뭐 Sound was introduced to movies.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 나왔죠. 네, 뭐, 뭐 하는 거죠? 넘어가세요. 이거 뭐볼 필요도 없어요. 이제 4번보다는 이제 5번을 좀 공부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뭐 완벽한 형태 문장 나왔죠? 자, 5번에 보시면 either라고 하는 지금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or나 아니면 우리가 and를 썼을 때,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문장 어법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병렬 구조를 물어보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병렬 구조를 잘못 배운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무슨 근접성의 원칙이 있단 소리 해. 100점이나 근접하세요. 자, 근접성의 원칙 같은 거는 나중에 게임할 때는 하시고요. 그런 건 영어에 없고요. 자, 이 and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쓸 건지를 이제 고민하실 때는요. 이 앞에서 얘가 지금 동사에 해당되잖아요. 느낌이 동사구 같잖아. 그치? 그래서 동사처럼 쓰일 수 있는 친구들을 다 밑줄 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의미적으로 어울리는 친구들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 나중에 해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understand에 가장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understand 동사 원형에 해당되는 face를 쓰시는 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요. 뭐라 나와 있냐면 어, 우리 엄마는요, try to make me 노력을 하셨대요. 노력했다는 거 이제 과거형이죠, 그쵸? 뭘 노력했냐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앉히려고 노력하셨대요. 의자에 앉혀놓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어쩔 수 없어요. 이 병렬 구조는 다 넣어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study를 쓰게 되면 얘가 어디에 연결이 됩니까? 앞에 있는 try에 연결이 되죠. try라는 건 누구예요? 우리 엄마란 말이에요. 좀 이상해지죠.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상당히 불효막심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바로 뭐냐? 우리 엄마는 나를 열심히 저기 의자에 앉히려고 하셨고 갑자기 돌연 공부하셨다. 눈물이 좀 찡해지는 우리 엄마 갑자기 공부 왜 하죠? 자, 그래서 이 별로 이제 어울리지 않는 거고요. 자, 투부정사 쓰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 엄마는 노력하셨다. 그쵸? 나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다가 되겠죠. 그쵸? 나를 안 치게 하려고 노력하시다. 그럼 노력하는 대상이 또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안 치려고 노력하셨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하셨다. 역시나 엄마가 공부하는 이상한 만학도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가 되게 되면 얘가 이제 뭘 받게 되냐? sit을 받게 되는데 이 sit은 나를 주어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스터디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의자에 앉게끔 하려고 노력하셨고 또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하려고 노력하셨다가 되겠습니다. 공부하게 하게끔 만들려고 그쵸? 그래서 이 make의 사역동사에 해당되는 동사원형이 sit과 study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병렬 구조 나올 때는 가까운 거 고른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의미적으로 가장 어울리는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앞에 이제 좀 이상한 김구라키 얘기하느라고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어떻게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 조건화가 잘 돼 있는지. 자, 뭐라고요? 184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늘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이 뇌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곳에 여러분 뇌는 정말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뇌의 한 구석에 김구라의 키가 184라고 하는 내 인생에 하등 쓸모없는 정보가 이제 드디어 각인이 된 겁니다. 축하드려요. 자, 그래서 이 7번도 빨리 어법적인 부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좀 쉽게 풀 때는 뒤에 to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쌤 제가 보기엔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그냥 뭐
저기 수동태가 쓰였거나 아니면 수동태가 쓰이거나 내 만 거 같아.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하시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지문은 이제 뭐가 이제 해석이 안 되냐면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뭔가 내가 풀고 있는 어법 문장에 명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명사라고 하는 건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셋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뭔가가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앞에서 지금 뭔가를 잘못 보고 있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전치사부터 바로 나오는 걸 보니까 is brought to를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to라고 하는 전치사가 요구하는 명사가 life에서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to 플러스 life가 해서 뭐 이 to가 요구하는 명사가 다 나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뭐가 문제되냐면 이 this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this lesson이라고 하는 이 명사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bring이라고 하는 친구가 동사로 능동태로 쓰이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글의 정답은 bring이 원래 맞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장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bring A to B잖아요. 근데 이제 이 순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언제 바꾸냐면 내가 이 목적어 A를 꾸며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 목적어 A 사이에 뭐 that 들어가고 분사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좀 길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뒤에 to B가 있다는 사실을 거의 뭐 이제 알려주고 싶은데 완전 뭐 멀잖아, 그치?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이 뭐랄까 앞에서 쓰였던 이 A라고 하는 친구를 바로 이제 뒤로 보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를 포함한 투부 정사래. 저기 투 플러스 전치사가 이제 앞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가 이제 바뀌면서 그렇게 도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뭔가를 내가 목적어나 이런 거 꾸며주고 싶을 때 바뀌는 어떤 다른 이제 문법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거 실제로 기출됐던 어법인데,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이게 아마 쌤이 지금 방금 어법을 설명 안 했으면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X-rays make visible details that are otherwise impossible to observe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확 볼 때는 되게 이상한데 도치가 됐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원래 눈치채신 분들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이 디테일이라고 해당되는 친구가 원래 명사고 동시에 이제 목조가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몇 형식이냐면 5형식의 문장이에요. 5형식은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주어 쓰시고 동사 쓰시고 목적어 쓰시고 목적격 보어 쓰시잖아요. 이 두 개 위치를 바꾼 거예요, 지금. 이 목적격 보어니까 여기에 지금 형용사를 썼는데 얘가 위치가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니까 진짜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엑스레이는 만든다. 디테일들을. 자, 근데 otherwise는 항상 의역이 되죠. 그렇지 않다면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서 반대로 가정할 만한 것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마 엑스레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엑스레이를 활용하지 않았더라면 관찰이 불가능했을 디테일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보일 수 있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앞으로 딸려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언뜻 보면은 해석이 전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꾸며주고 싶을 때 뒤에 있는 어떤 다른 형식의 어떤 구성 요소가 너무 짧을 때 그때는 얘를 앞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긴 구성 요소를 뒤로 이제 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서 쓰였던 거, 자, 뭐 앞에 뭐 부디이즘 이런 거 이제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뒤에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명사로서 주어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require는 이제 뭔가를 요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지금 be 플러스 pp로 나와 있으면 뒤에 뭐가 더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완벽한 형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완벽한 형태의 문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지문의 정답은 이제 B번은 where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C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C번도 이제 보시면 C번 보기 전에 이 부분도 쉽죠? 우리 전에 한번 설명했었어요. 접속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면 이 문장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 글에서 지금 쓰이고 있는 동사가 하나, 둘, 세 개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 쉽죠?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여기 남은 문장에서는 뭔가 좀 볼 게 없고요. 뒤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거 하나 남았네요. 자, 여기 맨 뒤에만 잠깐 먼저 봅시다. 자, 우리 how부터 시작되는 이게 no matter how이기 때문에 좀 약간 원래 의문문과는 조금 더 다른 형태가 되겠지만 뭐 복합 뭐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말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문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강조를 하거나 의문문의 형태를 만들 때는 그 부분이 앞으로 딸려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appear 다음에 필요한 이 보어는 이
insignificant가 맡아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해석도 이 동물이 얼마나 이렇게 보이냐에 따라서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뭐 노매너니까 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C번은 미안합니다. 자, C 보기는 자,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 뭐뭐 thing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뒤에서 꾸며주죠. 벌써 여기 답이 있죠. 뒤에서 꾸며준다고. 이 thing이라고 하는 친구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건 형용사가 돼야죠. 그래서 이 C 보기는 precious가 정답이 되겠다 해서 정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짧을 줄 알았는데 쌤이 중간에 좀 딴소리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1번 설명이 너무 길어졌어요. 1번 설명만큼 긴 게 바로 뭐가 있다? 바로 김구라 키가 그만큼 길다 해서 김구라 키는 184.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킹구라 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